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소매 판매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면서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고요.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폭 하락하면서 연준이 이번 달에 1%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 소식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오늘 주요 아시아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기분 좋은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가깝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84% 강하게 오르면서 출발을 해서 초반에 살짝 둔화되기는 했지만 내내 상승권에서 움직였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2% 가까이 더 확대했는데요. 이거를 연속 빨간불을 켜면서 237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도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높은 환율에도 3거래일 연속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2거래일 연속,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팔았지만 사모펀드와 은행, 투시는 물량 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04% 오르면서 시작해서 초반에 766선을 저점으로 찍고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장중 고점에서 마감했는데요. 1.88% 상승하면서 77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했는데요. 개인은 장중에 매수하다가 막판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물량을 줄여나갔습니다. 기관만이 홀로 176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연준의 1%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달러 강세가 조금 진정됐습니다. 또 내일 방한하는 옐런 장관과의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8.7원 내린 1317.4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 섹터 살펴보실 텐데요.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를 하면서 금리 인상의 수혜주들인 은행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인 하루였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정작 금리 인상 당일에는 주가가 반응을 안 했다가 오랜만에 반등한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6%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하나금융지주 또 BNK 금융지주는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주은행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최근 흐름 보시면 최근에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이 있었던 지난 13일에도 장중에 25%까지 올랐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19%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살펴보시면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지만 윗골이 조금 달고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22% 급등하면서 5,64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섹터 살펴볼 텐데요. 주말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지만 사우디가 원유를 즉시 증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소식에 정유주와 조선주 또 조선기자재주들까지도 시세를 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정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3.82% 오름세를 보였고요. GS도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면서 2%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조선주들도 살펴보시죠. 네, 현대중공업이 오늘 8%대 크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대우조선해양까지도 3%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요. 아시아 소재 선사와 1,39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연간 목표치를 다 달성했다는 소식에 오늘 큰 폭으로 급등세 보였는데요. 7%대 오름세 보이면서 85,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조선기자재주들도 보시죠.
네, 1승 같은 경우에는 14% 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거의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에 쉬어가다가 오름세를 보인 건데요. 성광밴드도 오늘 5%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세진중공업, HDS 엔진까지도 7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오늘 장 마치고 GW 바이텍은 공시를 냈습니다. 파마바이오테크 글로벌과 75억 원 규모의 코비일 백신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시간외에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모습인데요. 내일장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아이린, 최명성 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아직 진정은 크게 안 됐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3거래일 연속 들어왔고요.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 오름세를 안정적으로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런 반등세가 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전략 세워볼 텐데요.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반등하는 증시, 서머랠리 가능할까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13일에는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고요. 같은 날 저녁에는 미국의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우려감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선방하면서 좀 잘 지내고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3거래일 연속 이어졌고 대장주, 또 큰 종목들 중심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제 조정은 끝났는지 이 서머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오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망부터 살펴볼 텐데요. 단기적인 반등인지 상승 랠리의 시작인지 위원들의 시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말만 들어도 되게 설레는데 서머랠리가 시작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드디어 썸머랠리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저는 6월 말 끝나고 7월 달부터는 썸머랠리를 기대하자. 맞아요. 7월은 양봉이 나올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대로 오늘 상당히 저도 방송 출연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왜? 월요일 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 양시장 모두 급등세로 마감을 했죠. 자, 일단 증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꼭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뉴스가 나오고 이슈가 됐을 때 늦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보는 그런 지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동안 증시 하락을 유도했던 그런 섹터, 그런 것들 흐름을 보게 되면 앞으로 왜 썸머 랠리가 이어질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지금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동안 우리 증시를, 글로벌 증시로 주문했던 요건이 뭐만 있었죠? 첫 번째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 두 번째는 우크라 러시아 전쟁에서 유가 곡물, 원자재가 상승에다가 또 곡물가 상승이었죠. 그 다음에 CPI 등, 이렇게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주 천정부지를 솟으니까, 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자리가 어떤가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현물 주가하고 반대되는 대칭되는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 때마다 나와서 그냥 막연히 썸머레가 올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논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그 그림에 맞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뭐냐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이 주봉인데요. 3.5,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어도 그 이후부터 주가는 이렇게 국고채 수익률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우리가 뭐 그 음양 오행술 때문에 양봉이 빨갛고 그렇지만 얘들은 이게 지금 파랗게 나오는 게 양봉이에요. 그러면서 빨간 게 음선인데 음선이 나오고 있죠. 이때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인플레가 계속 될까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실 게 뭐냐면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서 200달러 나온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거기에 세뇌되어 있었습니까? 골드만삭스도 그런 의견을 냈고, 그런데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유가는 130달러 고점을 찍고 120달러,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90달러 오르고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오른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뭐 겨울철 뭐 에너지 대란이 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0달러에서 한 80달러 그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냐면은 그동안 주가를 짓눌렀던 거예요. 역시 소맥, 미국의 선물 주봉인데요. 이것도 역시 내리고 있죠. 이것은 또 뭐냐면은 파란색은 음선이 이게 한국 그 차트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그동안 증시를 짓눌렀던, 즉 우리 주가 그 차트하고 대칭하게 됐던 애들이 다 고점에서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또 두 번째 이제 뭐가 되냐면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은에서 0.5%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죠.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의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불확실성의 요소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한국하고 미국이 지난주에 만기일이 있었어요. 옵션 만기일이. 그러면 우리가 시장 패를 볼 때, 흐름을 볼 때 만기일날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앞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는 음선 날짜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양선 날짜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런 것들을 잘 넘겼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긍정적인 변곡점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라든가 증시하고 반대로 움직였던 그런 것들이 피크아웃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 봐도 반경 모드다. 차트를 보실까요? 자,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보십시오. 이때만 해도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까? 자, 뭐 이게 참 외로움 때문에 상당히 외로웠습니다. 진짜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이 방송, 여의도 주시장뿐만 아니고 아침 방송이 됐던 수요일 날 주식 톡톡이 됐던 늘 강조드렸던 거거든요. 바로 엊그제 머니망 토요일 날도 그렇고 이때부터 역시 지수가 지금 4% 정도가 올랐거든요. 자, 저점 대비 지수가 4%는 이미 서브레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월봉을 보실래요? 제 그림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양선이 나오죠. 이 음선은 굉장히 두려웠죠. 양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4입니다. 종목을 보는 눈이나 시장을 보는 눈이나 똑같아요. 그럼 누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낼까요? 저점에서 매수하시거나 견디시는 분들이죠. 자, 금년 들어서 이게 지금 코스피 월봉인데요. 3월달 조금 좋았고 계속 안 좋다가 6월달 죽음의 계곡이 있었죠. 아픈 만큼 좋아집니다. 1년에 좋은 기회는 꼭 두세 번 나와요.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그러면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게 팬데믹 기회 때거든요. 팬데믹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굉장히 눌러줬고 지금은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있다. 아까 잉크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이게 단발성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하반기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또 그에 대한 그 중심은 뭐냐면 바로 역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차트 보실까요? 자, 거래소가 4.34%일 때 코스닥 9% 올랐어요. 10% 가까이. 자, 이때 두려움에 떨어졌던 분들 이건 어디서 보상받죠? 물론 사실 돈도 없었겠지만 이럴 때는 견디시거나 매수 기회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오르고 있고 월봉 보실까요? 더 코스닥이 더 어떻게 다이너마이크하게 오르고 있죠. 이것도 역시 양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월 이후 이렇게 우리가 좀 힘든 그런 구간을 보냈지만 3월 달 반짝 상승, 7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썸머 랠리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그것은 우리가 얘기를 했던 시작됐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계좌 많이 아프셨죠? 다만 눈높이 낮추시고 이제는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은정보위원이 다양한 자료들 보여주시면서 상전, 수전, 공중전 모두 다 겪으신 분이죠. 더 많은 경력을 통해서 지금 이 반등이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미 7월 초부터 서머랠리 시작을 전망하신 만큼 위원의 시각 전망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잘 넘겨내기는 했지만 다음 주에 FOMC를 포함해서 또 남은 이벤트들도 걱정이거든요. 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지난주 만기일 같은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미국도 만기일에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간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 우리가 FOMC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어차피 1% 정도 크게 단행을 울트라 스텝으로 단행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정도 0.75% 75bp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서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오늘은 월요일인데 불구하고 아침에 출발도 좋았고요.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다가 다시 코스피나 코스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장중 내내 좋은 흐름에 또 종목들 간의 에너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이 빠졌던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도 6%대 4%대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바닥 신호를 잡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보여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21일에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세계 각국에서 지금 많은 75개국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는데 적게는 50bp에서 많게는 1% 정도 단행을 최근에도 이제 지난주만 해도 여러 국가에서 필리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갑자기 단행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올 상반기까지를 본다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속도로 이렇게 올라왔고 또 이제 이번 달에도 이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지난달 체크를 해본다면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이번 해에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정점을 찍고 좀 하반기에는 밀어낼 수 있다. 조금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8%에서 6% 정도 내려온다면은 큰 폭으로 내려오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안정된 모습이 나온다고 해서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고 주가도 이제 한번 반등할 수 있지만은 8%에서 6%까지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또 다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이 또 급등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한동안 한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확대됐고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사실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장을 본다면 우리가 채권 시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이 지속되는지 또 반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점,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의 흐름을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동향을 우리 세부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율이나 또 유가나 금리를 본다면은 사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 약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지난주 흐름을 본다면 좀 원화 같은 경우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달러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환자손을 잇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급이 이어지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하면 좋겠고 사실 그 주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도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대다수가 저가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데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 자금 지속적인 유출 여부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이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반해서 또 외국인 또 우리가 우리가 달러 같은 경우도 외환
보유액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지수가 저점에서 이런 뭐 중요한 이벤트들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뭐 FOMC를 지나버리면 그 구간에서 지금 한 차례 이제 그 부분이 오늘자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해주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주는데 지속적인 여부는 조금 뭐 이달 말까지 조금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자, 또 이런 시장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장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린 위원도 하반기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동향을 좀 주시하자라는 말까지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위원님은 서머랠리 기대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완전히. 네. 네. 저는 이제 두 분께서 아주 잘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쉽게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2주 전부터는 이제 방송이라든가 주위 분들한테 지금 목숨 걸고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고 계속 피력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23년째 이제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데 제 경험상은 항상 주식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3개월, 6개월 단위로 상승과 하락을 왔는데 지금은 1년 반 동안 거의 1년 7개월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원래 이제 올해 1월, 2월, 3월 달에 상승장이 와야 되는데 이제 러시아 푸틴의 좀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근데 항상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저는 이제 어렵게 설명 않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볼 때 만약 여러분 집이 또 옆에 있는 집이 10억짜리가 아파트가 5억 됐다면 어떡할까요? 쌉니까 비쌉니까? 당연히 싸겠죠. 그러면은 양면성이 있는데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됐을 때 가지고 있는 사람 불안하겠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특히 돈 있는 사람은 웬 떡이냐 하겠죠. 10억짜리 5억이 됐어? 이렇게 싸?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고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가 작년에 2021년 1월 달에 거의 10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5만 5천 원까지 왔거든요. 사실 45% 하락했어요. 저도 이런 일은 처음 보는데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망했을까요? 삼성전자 그대로 공장이 있고요. 매출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사상 최대 순이익 매출이 나오는데 주가는 반토막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안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돈이 많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계는 이게 웬 떡이냐겠죠. 10만 원짜리가 5만 원대 왔습니다. 분명히 사겠죠. 근데 지금 그 개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입니다 현재. 근데 오늘은 5억 1천, 내일은 5억 2천, 모레는 4억 8천, 뭐 사흘 뒤는 4억 9천인데 거기 그 작은 수치에 지금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만 원짜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만 원짜리가 5만 원대 왔는데 5만 5천 원인데 여기서 5만 5천 원, 5만 6천 원 따지고 뭐 4만 9천 원, 4만 8천 원 따지는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든 땅이든 주가든 반토막이 나왔으면 거기서는 항상 상식적으로 봐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 잘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조은 정모님도 경험이 많으시도 벌써 2주 전부터 했는데 벌써 웬만한 종목 10에서 20% 올라왔거든요. 한 달 뒤에 보십시오. 지금 종목이 웬만하면 바닥 대비 30에서 50% 거의 올라와 있을 겁니다. 요즘 툭하면 상한가 가는 것도 많죠. 그러면 그땐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한 달, 두 달 뒤에 장이 살아나고 뭐 삼성전자 6만 원, 7만 원 가고 그때 주식하려고 그러면 벌써 종목별로 30에서 50%, 많게는 100% 올라온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입니다. 벌써 2주 전부터 매수하신 분도 많고 경험상 지금은 매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좀 쉽게 설명드리겠는데 자 지금 바닥을 찍고 주봉을 보면은요. 주봉을 보면 10만 원짜리가 5만 5천 원대 와서 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보면 제가 볼 때 한 7만 5천에서 8만 원까지 가니까 지금부터는 보유한 종목 팔면 안 됩니다. 절대 팔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반토막 나는데 왜 팝니까? 지금은 보유 종목은 가지고 와야 되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또는 좋은 종목 배팅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뭐 7월, 8월, 9월 뭐 썸머랠리 믿으시고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명석 위원까지도 시장 상승을 전망하셨고 되게 알기 쉽게 말씀 잘해주셨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세 위원 모두 다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주시니까 정말 썸머랠리가 시작될 것 같은 기분에 너무 들뜨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시장 분위기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요. 그동안에는 중소형 개별주들의 장세가 이어졌다면 금요일부터는 대형주로 매기가 옮겨왔습니다. 특히나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대표적인 플랫폼주 네이버와 카카오까지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과연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조은정보위원님. 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몸집이 큰 만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상당히 의미가 있죠. 좋은 의미겠죠. 네. 최명석 의원님 이렇게 제가 뭐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데 촌철살인의 멘트를 했어요. 앞에 아파트 가격을 비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소주살인 멘트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우리 개인 투자에 당부드릴 게 있어요. 주가라는 것은요, 종국적으로 펀더멘탈에 수렴하고, 그리고 주가라는 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 펀더멘탈을 수렴한다는 게 바로 논리적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내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느냐. 물론 차트도 중요하지만,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사라. 그게 바로 지금 그 자리다. 그래서 썸머리 릴리가 저는 온다고 이미 남들이 얘기할 때 7월 초부터 그렇게 여러분께 제가 피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왜 큰 의미를 갖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시가 1위죠. 하이닉스 3위죠. 물론 중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지만 이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IT 전체에 대해서 온기를 불어넣는 거하고 또 시장 전체가 사는 소위 말해서 마중물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실까요? 아까 우리 최명수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럴 때는 다 두려워하시죠. 매스컴이 어떻습니까? 오만전자도 안심할 수 없다. 오만전자까지 추락할 것이다. 반추해 보세요. 저는 이걸 자꾸 강조를 바로 이거예요. 이때만 해도 96,000원대 개인 투자자 1조 8천억을 매수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완전 55,000원 반토막 거의 가까이 나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IT 대장주 부활은 코스닥 소부장 이런 때에 소위가 트리클 다운, 그 적화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낙수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누가 사고 있냐? 제가 시간상 안 올리겠습니다만 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인들이 매수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야, 환율 큰일 났다. 환율 큰일 났다 그랬죠. 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환율 차트라 보시겠습니까? 이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여기에 서는 게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꼬시는 차트입니다. 저는 이런 차트는 절대 안 따라갑니다. 이거 역설적으로 어떤 얘기냐.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갔으면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건 두 가지예요. 펀더멘털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환차익을 노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환율이 또 급등을 하면서 얘들이 할까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게 메이저들이죠. 또 하나 여러분들 간과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홍콩하고 중국에서요. 석유 자금이 지금 이탈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영국 러퍼 같은데 그런데 한 40조 운영하는 자산 그런 운영회사인데 이미 홍콩에서 바로 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 헤게모니 싸움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당연히 반사 이익이 오겠죠. 그리고 아까 환율 차트도 봤지만 단기 고점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지금 손을 대고 시작하고 있고 얘들은 거의 일방향성이거든요. 따라서 금년 들어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3월 달은 쬐끔 했다면 7월 달부터는 이미 코스닥 9% 올랐죠.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IT 투톱 이렇게 상승한 게 특히나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오른 거잖아요.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될까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도 계속 봐야 되지만은 채권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지켜봐야 된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전자산 엔화 같은 경우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외국인 유입이 이제 강달러가 지속된다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아시는 거고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이제 제 7월 한 달 보면은 뭐 위로 갔다 밀었다 하지만은 2,300을 깨지 않고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715포인트를 이제 뭐 깨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 대비 뭐 지난주 흐름이나 이번 주 본다면 원화 같은 경우 조금 뭐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인덱스의 움직임과 이제 원달러 흐름을 본다면은 좀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조금 강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전망할 수는 없지만 살짝 뭐 조심스레 전망을 한다면은 조금 달러 강세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워낙 이제 지난달까지 많이 팔았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많이 나갔는데 이런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야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좀 바닥에서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들 간의 에너지도 좀 흐름도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D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 오늘 장이 좀 좋은데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는 못 갔습니다. 다만 이제 뭐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이나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지수가 만약 상승이 좀 이어지고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좀 더 가준다면은 주가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실적과 연계해서 우리가 본다면 내년까지 본다면 지금 자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장기 투자라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가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테마주를 쫓기 때문에 단기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것이고, 장기는 또 시간과 같이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 1년 동안 주가가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로도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목을 들어가실 때는 한 30%에서 내가 50% 정도 내가 산 가격에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종목을 10% 정도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5% 그리고 20% 내려가면 10%, 또 내려가면 한 30% 매수를 하시면서 꾸준히 들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1년 뒤에 내년 장은 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종목이 위치가 많이 빠진 자리라면은 1년 뒤에 충분히 좋은 가격에 좋은 수익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지금 뭐 지수가 많이 밀려서 많이 빠졌다고 상심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 긴 호흡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은행주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은행주가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도 나오고, 사실 뭐 은행주 같은 경우 실적 관련해서는 조금 실적 보기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보다는 좀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치만은 워낙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밀었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수급도 많이 이어졌다는 점. 그래서 이런 쪽은 우리가 좀 사실은 단기적으로라도 또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오늘 시세를 냈던 은행주들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까지 주셨고요. 종목 전략도 세워주셨네요. 종목이 한 10% 정도 빠졌을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종목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한 달 네. 만에 6만 전자가 됐고, 네. SK 하이닉스도 이제 10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네네.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완전히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뭐 우리 시청자님 아시죠? 제가 이제 항상 뭐 바른 말하고 또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이제 항상 말씀하는데, 방금 이제 앞에서 두 분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우리 조은정원님께서 지금 홍콩 중국의 증시 자금이 있다는데 그 돈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3개월 동안 외국인이 한 3,000원 이상 산 적이 없었어요. 한국 증시를. 근데 오늘 6,200원인데 그 신호탄이 아닌가 너무 이제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저는 쉽게 간단히 알려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완전, 자, 밑에서 보시면은 거래행을 터뜨리면서 턴을 했죠. 90도로 턴을 했는데, 자, 그럼 외국인 기관이 사나 안 사나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삼성전자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거의 일주일 연속 사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외국인 기관이 좀 일주일 연속 들어오고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 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장중에 전 종목을 두 번, 세 번 매일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오늘 증권주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장에서 증권주가 상승을 했을까요? 지금 1년 반 동안 다 종목 91%가 다 반토막이 나는데 오늘 증권주가 전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증권과 제가 미래에셋증권을 보이겠는데요. 자, 삼성증권 한번 보십시오. 자, 삼성증권이 5만 원짜리가 뭐 3만 원대 왔네요. 거의 엄청 많이 빠졌는데 오늘 장중에 거의 6% 이상 상승이 나왔고, 자, 미래에셋증권 좀 보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도 고점 대비 고점이 얼마일까요? 11,000원짜리가
6,500원 정확히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증권주 다 반토막이 난 종목이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정확히 오늘 턴했거든요. 미래에셋증권도 장중에 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 증권주 다 제가 체크했습니다. 뭐 했는데 다 돌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바닥을 찍고 오늘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왔고 또 시장은 이제 상승 랠리로 간다. 거기서 턴이 이제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도 많이 가고 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증권주가 다 상승했다. 결론은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증권시장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명석 위원이 갑자기 예정이 없던 선물까지도 주셨네요. 증권주들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하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졌던 이 상승세를 이용해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노려보면 좋을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은정보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어떤 종목 좀 좋게 보실까요? 뭐 시간 앞에서 많이 하려 했으니까 네. 간단하게 핵심만 두 좋아요. 꼭지로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에 낙수 효과로 소부장 보자고 그랬죠. 네. 거기에는 이제 낙폭 신규 상장이라든가 또 뭐 모빌리티 다 포함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제약업종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참 그 뭐라 그럴까요? 묘하죠. 이때 팬데믹 때에서 코스닥 제약업종이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근데 이때가 120개월 선회였어요. 지금도 120개월 선회예요. 나스닥 생명화치도 똑같아요. 제가 시간을 안 올립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가격과 기간 조정은 충분히 거치면서 1년 만에 돌아온 리턴 매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코로나 그거 같이 맞물리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사실 이제 코로나19 그 확진자 수가 9만 명이 육박해서 참 그것도 염려스러운데 사실 이제 그런 종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내용 있는 종목들을 하나만 한다면 LNC 바이오 같은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가 완전 5만 원대 바닥에 있을 때 그 차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데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고 또는 신규 상장주에서 역시 이제 모빌리티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퓨런티어가 있거든요. 퓨런티어도 눌리면서 양음양 패턴에서 지금 터닝 포인트가 나와 있다. 한번 두 종목 관심을 두시는 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두 종목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은정보위원이 LNC 바이오, 퓨런티어 긍정적으로 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이번 달에 낙폭과대 바이오주의 순환매를 공략하자라고 늘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순환매 돌 때 이제 바로 시세를 낼 다음 타자는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19 관련주와 그리고 개별주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 그날 시소 전략이 지금 시소가 전략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은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갈 때는 또 개별주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또 개별주 이슈들 같은 경우는 이슈를 가진 종목들은 코로나19 종목들이 못 갈 때 또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실 코스닥이 반등을 하고 있고 좀 더 간다면은 우리가 바이오를 좀 많이 보셔야 되고 사실 뭐 낙폭과대 콘텐츠 관련주, 게임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사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나왔을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박셀바이오 한 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는 이달에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뭐 나노 CMS나 뭐 그런 종목들이 사실 머니게임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100%, 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바이오니아도 뭐 상한가 가서 한 70% 가버렸죠. 그리고 뭐 한국 BNC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주 예전에 치료제들이 움직여졌는데 이 안에서 앞서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신호탄을 보낸 게 뭐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본다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은 7월 4일, 7월 4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7월 4일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캐몬 AS를 해드리면서 동사가 급등이 나오면서 한번 근데 당일 그 다음날 이렇게 26% 7%까지 급등이 나와줄지 몰랐지만은 일단은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간다면은 그 방향성을 보고 2주에서 한 4주 정도 가져가면서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건데 그런 종목들이 대거 다수 급등이 나와줬고 그런 SK 바사가 백신 관련주로 이렇게 바닥에서 60% 정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캐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바닥에서 한 30%,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한 16% 추가 상승이 이제 추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바닥에서 한 30% 정도 또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BL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죠.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잘 마무리되는 모습인데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백신 관련주에서 치료제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한 차례 움직이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말씀드린다면 박셀바이오입니다. 자, 이 종목이 개별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자, 내용은 너무나 좋습니다. 시장 평점은 따놓은 당상이다. 오늘 굉장히 자극적인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간암 치료제를 월등한 효과를 일단 낼 것이다. 그래서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임상 2상, 2회 이상에는 1상 대비 투여량을 한 2배 정도 늘려서 치료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장 뭐 상한가 안착한 것 같고요. 우린 또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을 했었는데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이 점 보시면서 이제 한 번 더 관심 가져보시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린 위원은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박살바이오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최명석 위원님, 네, 증권주 말고 또 다른 선물 해주실 종목 있나요? 네, 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많이 가는데, 자, 차트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보면 이제 예전에 제가 추천해서 많이 순위 났던 종목인데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자, 이 종목 일주일 전부터 제 관심지였죠.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이 이제 나라에멘디인데 LG전자 거죠. LG전자.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자동차 금형이라든가 가전부품,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바닥에서 찍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두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덱스터와 나라 M&D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장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접견하는데요. 통화 스와프를 비롯한 한미 양국 간의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환율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시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란의 수도에서 튀르키예, 이란 등과 3국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국면에서 이란과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한 소식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유로존이 6월 CPI를 발표합니다. 시장은 5월 달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가 6월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망치는 지난달과 동일한 8.6%입니다. 결과도 확인하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내일 최초로 비행에 나설 예정이어서 성공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비행 소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일장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좋은정보위원회 가온칩스 살펴보겠습니다. 진입한 지 7거래일 만에 최고가 찍으면서 55%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최근에 또 지켜보자고 하시더니 오늘 장중에 10%대나 급등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위원님,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매수하시라. 어떤 종목이에요? 내용 있는 종목을. 네. 테마? 겉으로 많이 수익 나는 것 같죠? 그 저점에서 하면 몇 분에 되실까요? 내용 있는 종목들. 이것은 그때 6월달 그렇게 장이 어려운데도 음선 5개에서 포착해서 VI 발동, 이때도 또 음선에서 상한가에서 80%나 급등 나왔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 이따 무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 보시고요. 기대하시고 또 여기서 이게 이제 하락 추세 주시세를 돌파하고 있네요. 여전히 관심권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시세를 냈는데 여전히 관심권에 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켜보시면서 큰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AS 종목은요. 아이린 위원의 에디슨 이노 살펴보겠습니다. 진입한 지 3거래일 됐는데 매일 급등했네요. 당일에도 16%대, 금요일에도 장중에 28%대 오르면서 지금 단기간의 수익률 47% 아주 높은 수익 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위원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전환 사채 금액이 일단은 한 400억 대가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유입이 되는데 오늘 이제 좀 들어오고 내일 유입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이틀간의 이제 시세를 내주면서 47% 급등했고 지금 자리 좀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급등한다면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할 때는 분할 매도로 이제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AS 종목은 최명성 위원의 휴마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진입하고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매일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 급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무려 73%대 넘게 기록을 했는데요. 와, 대단하네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이제 좀 정리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잘하면 100%까지 갈 것 같은데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 의료장비 관련주인데 요즘 코로나 확산이라든가 원숭이 두창 확산으로 최고 수혜주죠. 그래서 제일 바닥에 추천했는데 지금 이제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상승시마다 분할 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면 100%까지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기대가 참 많이 되는데요. 잘 대응하시고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정 위원님. 네. 네, 조금 전에 내용이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자고 하셨잖아요. 그 종목이 뭘까요?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네. 자동차 카메라용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고요. 공모가가 13,000원인데 경쟁률이 1,700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12,700원이에요. 700원인데 23년부터 연평균 매년 한 100% 가까이 성장한다고 그래요. 미래 성장성이 뛰어나다. 차트를 보실까요? 이렇게 양음장 패턴을 만들면서 십자를 만들었네요.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초가에서 12,000원 정도 매수,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넥스트 칩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목표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위원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덱스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간상 이제 크게 길게는 이제 우리가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오르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고점 14% 급등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사실 덱스터 같은 경우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머물다가 예전에도 일전에 덱스터는 바닥에서 충분히 머니게임이 한번 크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충분히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20일선 1차적으로 이상 한번 돌파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다면 이제 오늘장 매수가는 넉넉하게 제가 16,000원 말씀드렸지만 시초가부터 16,000원 이하도 한 번 더 잡으셔도 된다. 그리고 손절가는 제시는 해드렸지만 손절가 필요 없이 일단은 급등이 나오면 매수가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린 위원의 종목 덱스터 목표가 19,000원까지 빨리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이 종목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한 6번 정도 추천해서 다 수익 냈는데요. 혜성 TPC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감속기 분야에서 한국 1위고요. 지금 뭐 로봇 관련주 테마하고 뭐 SK 엘리베이터 관련 테마인데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바닥에서 줄 때마다 6번 수익이 나는데 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 하시고요. 1차 목표가 8,000원, 2차 목표가 9,000원 드리고 손절가 6,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최명성 위원의 종목 혜성 TPC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시면서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요즘에 이 상승 랠리, 썸머 랠리를 이용해서 본전을 빨리 찾고 수익까지 내고 싶으신 분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제가 모반을 하는데요. 네. 이제 썸머리에는 제가 제일 먼저 맞췄다고 말씀드렸고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좌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걸 빨리빨리 복구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까 가온칩스 보셨죠? 그런 종목 놓칠 것입니까? 저는 지금은 투트랙으로 가서 지금 길게 승부해서 크게 연말까지 수익 날 종목을 제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무방에 참여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 종목 힌트와 함께 또 수익 내는 얘기도 함께 할 거예요. 이제 가온칩스 같이 순간 상한가 하면서 순간 80% 올랐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 제가 선보일 테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시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많이 입장해 주셔서 큰 수익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 미증시 살펴볼 텐데요. 3대 지수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까지도 1%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내일까지도 우리 상승세 정말 이어져서 썸머랠리가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